6차 시입니다. 6차 시는 헷갈리는 뇌 관련 보장을 질병 코드로 파헤치기란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 관련 보장인데 정확하게는 뇌혈관 질환 보장을 이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질병 분류 코드는 I60부터 I69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가지죠. 0부터 9까지 있으니까요. 자, I60, 61, 62는 출혈입니다. 뇌출혈입니다. 거미막하 출혈. I60이죠. I60의 거미막하 출혈은 같은 말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우리 한번 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때 다루었던 게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그 다음에 I61은 뇌출혈, I62는 기타 비외상성 2개 뇌출혈. 이렇게 3개가 뇌출혈인데 2022년 뇌혈관 질환 진단받은 구성비를 봤더니 통계청에서 발표했겠죠. 발표한 걸 봤더니 14.1%가 되죠. 그 다음에 I63은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이 20.0%. 그러니까 출혈보다는 뇌경색이 더 많다. 그러니까 터지는 것보다는 막히는 게 더 많이 막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64는 출혈되는 뇌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입니다. 2.3%인데 I64는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손사 쪽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I64로 진단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싶은데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I64는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진단할 수 있냐면 CT나 MRI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이 I64로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약관을 보시면 약관에는 CT나 MRI로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에서 I64는 쉽지 않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구성도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I65, I66을 좀 볼게요. I65는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내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고요. I66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구성비가 한 12.3%니까 적지는 않다. 거의 뭐 뇌출혈과 거의 맞먹는 포션을 보이죠. 그러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는 증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상이 없는데 동맥이 협착이거나 폐쇄가 된 거죠. 65는 내전동맥인데 이 내전동맥은 뇌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심장과 뇌 사이에 있는 동맥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있는 동맥, 경동맥, 뒤쪽에 있는 뇌저동맥 이런 동맥들이 해당되죠. I66은 대뇌동맥이잖아요. 대뇌동맥은 3가지입니다. 중대뇌동맥, 앞에 있는 전대뇌동맥, 뒤에 있는 후대뇌동맥 이런 뇌 속에 있는 동맥이 I66으로 코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67이 기타 뇌혈관 질환이 49.8% 거의 50%죠. I67이 보장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68, 69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질병에서의 뇌혈관 장애 또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합쳐서 1.5% 거의 많지 않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될 거는 뇌출혈 보장을 받고 계신지, 뇌경색 보장을 받고 계신지, 뇌동맥 협착, 동맥 협착에 보장을 받고 계신지 또는 기타 뇌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그 보장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I62 이제 지주막 출혈입니다. 지주막 출혈은 왜 발생하나 봤더니 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가 뇌동맥류와 관련돼서 한번 한 개의 차시로 다루었어요. 그 차시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류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자, 부풀어 오르니까 풍선이 더 커지면 빵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풍선이 파열되면 지주막하 출혈인데 이 출혈이 되면 앞에서 본 뇌출혈처럼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면 제가 병원 다닐 때 전 수술방 간호사였는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방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파열된 뇌동맥류가 파열된 지주막하 출혈이 되면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주막하 출혈인데 수술방에 수술하러 왔다? 아주 불행 중 다행이십니다. 그만큼 위험한 게 지주막하 출혈이다 되겠습니다.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수술방에 왔습니다. 그러면 관열 수술, 머리를 개도하는, 머리를 여는 수술로 클립 결자술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보다도 더 적은 이 출혈이 아니야 정도로 아주 미세한 출혈이다. 그러면 대퇴 동맥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코일을 이제 넣는 색전술을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대뇌 출혈, 뇌 출혈입니까? 뇌 실질환의 출혈입니다. I61로 코딩되는데 이거는 주로 고혈압입니다. 질병에 의한 거는. 질병에 의한 거는 고혈압이기 때문에 CT에서 찍으면 중심에서 빵 한 개, 아주 심부의 단일성 한 개로 땅 퍼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주로 고혈압이라고 했는데 고혈압 외에도 고지혈증, 다른 말 이상지질혈증이죠. 당뇨, 흡연 등 큰 위험 요인들이 우리가 만성질병이라고 알고 계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발생 전에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이 전단계의 증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혼자 단독 사고를 내시는 거죠. 단독 사고를 내셔서 의식이 있어서 병원에 와서 응급실에 와서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터지기 전에는 터진다는 게 파열이죠.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뇌출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술은 개두술화에 머리를 여는 수술이죠.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구멍을 하나 뚫어서 그 출혈만 딱 없애는 천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내뇌출혈은 수술 없이 그냥 지켜본다는 경우 수는 아주 드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 다음 기타 비외상성 2개의 출혈이 I62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비외상이잖아요. 그럼 외상도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만성 경막하 출혈을 한번 다루었어요. 만성 경막하 출혈 다룰 때 경막하 출혈과 경막상 출혈은 기본 외상에 의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외상성 2개 뇌출혈이 경막상 출혈과 경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이 경막상 출혈과 경막하 출혈이 비외상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으면 그때 코드는 I62로 코딩이 되죠. 그런데 이 I62 코드로 이제 발생되는 건 경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에서 질병으로 코딩이 되는 건 3%도 안 된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해서 CT상에 찍었더니 경막상이다, 경막하다 그러면 질병보다는 외상성 S코드가 코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외상이나 비외상이나 똑같이 치료합니다. 똑같은 후유증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관이 먹여 살리는 그 부위가 썩는 거. 그래서 뇌경색이죠. 그래서 뇌경색은 기본 뇌혈관이 좁아져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뇌경색은 뇌혈관이 좁아져서 막혀서 뇌손상을 발생하고 뇌손상을 발생하니까 그 뇌가 담당하는 신경학적 문제, 그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담당하는 그 문제들이 전신으로 퍼져 있잖아요.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게 전신의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는 게 뇌경색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경색증 진단은 보통 MRI로 합니다. 뇌출혈은 CT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뇌경색은 MRI로 한다. 왜냐하면 연부 조직을 봐야 되기 때문에 CT보다는 MRI가 더 좋다. 또 뇌경색은 급사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검사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확산 MRI를 하는데 MRI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확산 MRI를 해요. 확산 MRI는 이렇게 보시면 영상이 좀 이렇게 또렷하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퍼져 보이는. 그래서 디퓨전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렇게 퍼져 잘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뭐 그런 건데 뇌경색 직후에는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게 급성으로 온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뇌경색이 왔던 그 부위가 어때요? 다른 부위랑 거의 뭐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급성을 확인하는 게 확산 MRI 영상입니다. 확산 MRI 영상이 왜 우리 공제에서 중요하냐면 공제금을 들을 때 중요하냐면 우리 공제 보장은 보장 시기가 있잖아요. 얘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가입으로부터 언젠지가 확인돼야 되잖아요. 가입 전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장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급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뇌경색 진단은 확산 MRI로 진단하는 것을 우리가
공제에서는 또는 공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에도 똑같이 확산 MRI로 뇌경색의 시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MRI에서 확산을 찍지 않고 그냥 MRI 찍으면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던 뇌경색도 MRI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뇌경색의 확산 MRI 촬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중풍 증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겼다면 왼쪽에 편마비, 왼쪽 뇌에 생겼다면 오른쪽에 편마비,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혈관 협착 또는 폐쇄입니다.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혈관 협착이라고 그랬는데요.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편마비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게 없이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자, 보시면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인데 요거는 지금 보이시는 거는 경동맥, 여기 앞에 이렇게 목에 있는 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 앞에 있다 그래서 뇌전 동맥에 해당하는 겁니다. I65로 코딩이 되죠. 앞에서는 경동맥이고요. 뒤에서는 척추동맥 또는 뇌 기저동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잘 올라가다가 볼록하고 좀 좁아져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이 혈관 검사는 MRA거나 MRA보다는 3차원 CTA가 더 정확하다 또는 대퇴나 요골동맥으로 들어간 경피적 뇌혈관 조영술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치료는 만약에 여기가 너무 좁아져 있잖아요. 좁아져 있어서 조금 있으면 뇌경색증을 유발할 것 같아요. 풍이 올 것 같아요. 편마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텐트를 넣는 치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난이도 치료입니다. 그래서 하는 병원들이 아무 병원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요. 좀 큰 병원, 메이저급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 중에 모야모야병, 이제 I67이 나왔네요. I67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야모야병입니다. 모야모야병은 I67.5로 코딩이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많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명칭 있잖아요. 모야모야. 일본 명칭으로 연기 같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한 환자의 15%가 가족력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족이 그러면 다른 가족들도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형편인데 보시면 정상과 모야모야병의 그 그림이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밑에서 큰 혈관, 큰 까만색이 올라가는 그게 경동맥입니다. 목에 있는 동맥입니다. 목에 있는 동맥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죠. 위로 쭉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위로 가고 옆으로 퍼지는 그 사이, 거기서 막히는 겁니다. 언제요? 아기 때. 10살 이하 때. 10살 이하 때 막혀서 증상이 30, 40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 30, 40대에 발견이 되면 이 혈관들이 막힌 혈관이 막히면 뇌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옆에 혈관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연기처럼. 부실한 혈관들이. 그 혈관들이 자라나니까 부실한 혈관이니까 나이가 드시면 막힐 가능성, 뇌경색의 가능성, 터질 가능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야모야병은 뇌출혈과 뇌경색의 위험이 있는 그런 전 단계의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야모야병이 뇌혈관을 검진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야모야병도 많이 발견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 자,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를 우리가 앞차시에서 다루었었죠. 거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검사는 MRA거나 혈관 검사인 3차원 CTA로 검사를 하죠. 요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뇌출혈이 돼서 코딩이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코드가 바뀌기 전인 파열되기 전인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 좀 쉬운 말로 비파열성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위험을 보니까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 또는 가족에 문제가 있었던 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네요. 뇌의 문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위험했는데 지금 뇌동맥류는 여자가 더 많아요. 고혈압 환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I67과 관련된 보장은 여자분들을 만나실 때 혹시 보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는 고혈압 환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 뇌동맥류와 관련된 보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를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후유증입니다.
뇌혈관의 후유증이 I69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전에는 만성 뇌혈관 질환, 만성 뇌경색에서 I69로 이제 코딩을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보면 오래된 뇌혈관 사고로 인한 편마비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최종 진단은 편마비잖아요. 편마비 치료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편마비가 왜 왔냐면 뇌경색 또는 뇌출혈, 오래된 거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진단이 편마비에 대한 게 주진단으로 옵니다. 편마비가 G코드로 있죠. 편마비. 그 다음에 부진단으로 뇌혈관 문제가 있었죠. 그때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쓰지 않고 이게 오래된 거니까 오래된 I69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뇌경색이 있었어요. I63이죠. 근데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증상이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럴 때 나 좀 어지러워요 를 가지고 I69로 코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지 지금도 증상이 있어요. 계속 증상이 있었어요. 그럴 때 I69로 코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장 업셀링을 한번 해보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보통 뇌출혈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뇌출혈 말고 뇌경색은요, 뇌경색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물으셔야죠. 뇌동맥류는요, 뇌혈관 협착은요, 그것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뇌동맥 협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도 중요하고 뇌경색도 중요하지만 뇌경색을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을 발생할 수 있는 그 전 단계인 뇌동맥류, 그 전 단계인 모야모야병 또는 혈관 협착, 이런 진단에 대해서도 보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엔 뇌출혈이 되어야만 병원을 갖고 치료를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검진이 많이 발달하면서 뇌동맥 협착 많이 발견해요. 모야모야병 많이 발견해요. 뇌동맥류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치료를 하시거든요. 그 단계에서 치료를 할 때 치료비가 적지 않아요. 또는 그 단계에서 치료를 하셔서 바로 일상생활을 복귀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치료를 하셔야 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중증인 뇌출혈이거나 뇌경색 외에도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또는 너무너무 섭섭하게 적게 갖고 계시다면 좀 업셀링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우리 MG공지의 뇌혈관 질환 보장에 대해서 조금 뇌혈관 보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상품은 두 가지입니다. 뇌심, 안심 건강공제가 있고요.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두 가지와 질병분류 코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뇌심, 안심 건강공제에서는 뇌출혈 I60부터 62까지는 뇌출혈이기 때문에 주계약인 뇌보장으로 보장이 되죠. 굉장히 강력한 보장이죠. 그 다음에 I63부터 I69까지는 플러스 뇌보장입니다. 플러스 뇌보장 진단금은 뇌출혈은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I60부터 62까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보장을 다 준비하겠다, 뇌심 안심에서 다 준비하겠다 그러면 주계약 하시고 그 다음에 특약으로 플러스 뇌보장을 준비하시면 되죠. 자, 뇌출혈이거나 뇌출혈이 아니거나 뇌수술은 머리를 열어서 하는 개두술이거나 카테타를 넣어서 하는 카테타 수술을 할 수 있죠. 그 수술이 관열, 비관열 수술이잖아요. 그 관열, 비관열 수술은 I60부터 69까지 한꺼번에 다 보장을 합니다. 그 보장이 뇌혈관 수술 특약으로 이제 부장이 되죠. 그래서 뇌심 안심 공제에서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진단 전부 또는 수술 전부를 보장을 받겠다. 그러면 주계약하고 플러스 뇌보장, 뇌혈관 수술 특약을 이제 보장을 준비하시면 아주 훌륭하시죠. 자, 여기만으로 안 되고 내가 조금 더 하겠다 그러면, 또는 뇌심 안심보다는 또 다른 게 없나 이렇게 보면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가 있죠. 더 좋은 건강 플러스에서는 뇌혈관 뇌출혈 진단하고 특정 뇌혈관 진단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뇌출혈 진단은 똑같이 I60하고 62까지입니다. 뇌출혈 진단은 뇌출혈이니까 I60에서 62겠죠. 그 다음에 특정 뇌혈관 진단은 I60부터 I66까지입니다. 그러니까 I67과 68, 69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고 66까지만 보장이 되죠. 그 다음에 수술도
뇌출혈에 대한 특정 뇌혈관에 대한 수술이 별도로 있지 않고 그게 성인 주요 질환 수술 급여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주요 질환 치료비로 들어가셔서 수술 급여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뇌심 안심이 조금 더 보장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긴 하지죠. 더 좋은 건강 플러스에서는 I67에 해당하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모양모야병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뇌혈관과 관련돼서 좀 더 튼튼하게 보장하겠다, 뇌심 안심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뇌심 안심 보장에서 뇌혈관 보장을 좀 보겠습니다. 주계약이 이제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진단금 최초 1회 한해서 지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뇌출혈로 치료를 하시면 예전에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 사신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사시니까 뇌출혈 후에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요양하셔야 되고 일정 부분은 재활치료 하셔야 되잖아요. 그 재활치료 하시라고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는데 5년까지 지급되는 건가 봐요. 자, 5년까지 지급되죠. 5년까지 지급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뇌출혈 후에 2년 후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년까지 드리는 건데 만약 이분이 뇌출혈 진단받고 치료하시면서 6개월 사셨어요. 그래도 12개월은 확정 진단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심 안심에서 굉장히 잘 보장받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주계약의 생활안정자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뇌출혈 없이 잘 사셨다. 너무 훌륭하죠. 잘 사셨다 그러면 이제 축하자금으로 무사고 축하금을 이제 지급하는 거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뇌출혈만이 아니라 앞에 뇌혈관 질환의 구성비를 보니까 뇌경색도 많고요. 그 다음에 비파열성 뇌동맥류도 많고요. 뇌혈관 협착도 많았잖아요. 그것들을 다 보장받겠다 하시면 무배낭 플러스 뇌보장 특약, 플러스 뇌보장 특약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 지급되죠. 뇌혈관 진단 급여금에서는 뇌출혈은 제외라고 써 있네요. 뇌출혈은 제외되니까 위에 주계약에 해당하는 뇌출혈은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수술과 관련된 뇌혈관 질환의 관열, 비관열 수술비가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뇌심 안심은 뇌보장에 대한 뇌심 안심의 뇌보장은 정말 뇌혈관과 관련돼서는 아주 꼼꼼하게 진단부터 치료까지 또한 생활자금까지 잘 보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좋은 건강 플러스도 한번 봐야죠. 그 안에 보장이 있으니까요. 그 보장 안에 특약을 보시면 뇌출혈 진단금이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금이면 우리가 질병분류 코드를 보셨듯이 I60에서 62까지 이렇게 뇌출혈이 진단이 되면 최초 1회 한으로 지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특정 뇌혈관 질환은 앞에서 보셨어요. 뇌출혈을 포함해서 I66까지 그러니까는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 협착까지 그렇게 거기까지 이제 보장하는 게 특정 뇌혈관 진단 급여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를 제안하시면서 특정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특정 뇌혈관 질환까지 가입을 하시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세요. 왜냐하면 I67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I67을 보장을 받으시겠다 그러면 뇌심 안심으로 가셔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